잠깐 휴식이 필요할 때, 지친 마음을 채우고 싶을 때, 달달한 마끼아또 한 잔 어떠세요? 마음을 키우는 아름다운 라디오, 또 듣고 싶은 라디오, 마키아또. 지금 주문 들어갑니다. 쓸쓸한 뒷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 도대체 넌 나에겐 누구냐? 안녕하세요. 마끼아또 김미라입니다. 아이유 너의 의미로 문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 이 노래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도대체 넌 나에게 누구냐? 이 멘트는 처음 들었어요. 그냥 음악으로 즐길 때랑 방송하면서 좀 집중해서 들을 때는 좀 다른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저는 누군가에게 어떤 의미일까? 좀 뜬금없이 나에 대해서 좀 돌아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은 음악 비타민 신청곡이 없어서 패스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반려식물로 향기 한 잔 너무 기대되는데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반려식물로 향기 한 잔.
베란다 식물연구소 김연아 선생님 모셨습니다. 와,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베란다 식물연구소 김연아입니다. 한때 그 스케이트를 타며 전 세계를 호령했었죠. 지금은 결혼 준비로 한참 바쁘고 행복할 그분과 동명이인이랍니다. 그 선생님 성함은 딱 들으면은 절대 안 잊혀지는 것 같아요. 학교 현장에서 제 소개를 하고 그러면 우리 어린 친구들,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는 금메달 있냐고, 집에 있냐고 보여달라고 하는 친구도 있었고요. 네. 또 좀 짓궂은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그 스케이트 동작 한번 보여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랬었답니다. 네, 강의를 또 많이 하시니까 그 이름 소개하면서 정말 많이 친해질 것 같아요. 수강생들과. 그렇죠. 또 한 예로 이렇게 면접을 보는데 그때 제 소개를 지금과 같이 똑같이 했었죠. 네네. 그랬더니 그 면접관님께서는 진짜냐고 농담이시죠? 하면서 다시 여쭤보셨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게 이름이 되게 참 중요한 것 같은데 특히 식물들도 다양한 또 이름이 있고 이름에 얽힌 또 이야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앞으로 정말 많이 기대되는데 특히 이제 코로나가 되면서 집콕 생활이 좀 많이 길어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반려동물처럼 반려식물이라고 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요. 우리 이제 반려식물에 대해서 이야기 앞으로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럼요. 그 청취자 여러분들께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같이 현장에 있는 것처럼 식물이 품은 다양한 이야기, 역사, 그다음에 구전 또는 전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수목원이나 식물원에서의 그 특징적인 재미난 식물과 함께하는 그리고 또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누구나 쉽게 키울 수 있게끔 그런 식물에 관해서 키우는 방법이라든지 다양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와, 진짜 그냥 이야기만으로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그 소장님은 언제부터 반려식물과 함께 하셨을까요? 언제라고 물어보신다면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항상 식물이 집 안에 항상 함께 했었으니까 어릴 적 아빠가 이제 베란다에서 그 동백나무를 키우셨어요. 정말 많은 동백나무, 제 허리만한 동백나무도 베란다에서요? 있었어요. 네. 왜냐면은 네. 동백나무는 삽목이 잘 되기 때문에 그냥 나무 기둥 하나를 푹 이렇게 잘라다가 싹을 틔우시고 아침마다 이제 물을 주시는 그런 모습도 기억나고요. 또한 그 은행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요. 은행을 직접 심었어요. 아, 은행을요? 네, 은행 나무 묘목이 아니고? 아니고, 예, 오. 은행을 직접 심어서 네. 그 키워본 적도 있는데 그 은행나무가 아직도 그 본가에 그 작은 화분에 그대로 있답니다. 어머나, 네. 네, 그래서 아마 그 화분에서 40여 년이 넘게 아직도 자라고 있는데요. 네. 제 연식이 나오나요? 이건 안 비밀이 되겠네요. 네. 아니, 저는 은행나무는 이렇게 어떻게 집에서 심을 수 있는 나무라고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냥 가로수나 어디 공원에서만 자라는 나무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 신기하네요. 그때 그런 생각이 나서 제가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결혼했다는 얘기도 나오네요. 감추고 싶었는데 네네. 아이를 키우면서 계룡산에 간 적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그런 국립공원에서 있는 그런 나무나 그런 열매 같은 것을 함부로 가져올 수는 없는데 그 2월 무렵에 이렇게 비가 추적추적 오는 시점이었어요. 그때 갔는데 그 도토리가 살짝 뿌리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라 뿌리하고 싹이 난 도토리를 가져와서 집에서 키워보기도 했었어요. 와. 아니, 그럼 근데 여러분들 그거 하면 안 돼요. 태어나셨을 때부터, 아니, 아버님 세대부터 이렇게 식물이랑 좀 관련이 많으신 그런 환경에서 자라셨나 봐요.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자라서 그랬는지 언제나 있구나. 근데 그것을 우리 아이 어렸을 때도 제가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대부분 아이들이 이렇게 화분을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어플만 하잖아요. 근데 그냥 얘도 같이 감상을 하는 것 같아서 이것도 그냥 보여주는 교육이구나 싶었어요. 그 혹시 자녀분들도 화분 이런 거 좋아하나요? 반려식물.
저는 아들만 둘인데요. 네. 그닥게 좋아한다라기보다는 이게 서열에서 밀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식물이 서열 2위. 그 아니, 근데 다음에 그게 더 신기하네요. 아들 둘인데 화분을 한 번도 안 엎었다는 게. 네, 진짜 정말 신기하네요. 그래서 감사하죠. 그래서 막내 아들이 서열 3위. 큰 아들이 4위. 그 다음에 남편이 5위. 아이고. 그래서 이제 잘못된 행동을 했을 경우에 서열 순위가 바뀐다는.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특별히 좋아하는 그런 식물이 있으신가요? 저는 향기 나는 꽃을 가진 식물을 좋아해요. 그냥 나무에서 꽃이 없는 것보다 꽃을 피우는 그런 과정을 가진 그 식물들을 좋아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식물도 사람과 같아요. 그래서 관심 받는 걸 아주 좋아해요. 근데 지나치게 관심 받으면 사람도 부담스러워 하듯이 식물도 부담스러워 한답니다.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청취자분들처럼 벌과 나비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서 향기로 아우성치는 그런 꽃들이 있는 식물을 좋아해요. 표현 되게 좋은데요. 이렇게 향기가 없는 벌과 나비에게 네네. 그럼요. 이렇게 유혹을 해야 하니까. 네네. 근데 향기가 없는 꽃들도 있어요, 사실은. 아, 그래요? 향기가 없는 꽃들은 이렇게 꽃이 이렇게 크고 색깔도 화려해요. 그런데 이제 향기 나는 꽃들은 꽃이 너무나 쪼매놨거나, 그 다음에 뭐 한 2, 3일 만에 꽃이 져버리거나, 색깔이나 뭐 무늬가 자기 마음대로 생긴 그런 녀석들도 있어요. 상당히 창의적으로 벌과 나비를 유혹하기도 하죠. 예외적인 것도 있긴 하긴 하죠. 전 사실 그런 식물들이 매력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목도 반려식물로 향기 한 잔 아닐까요? 저는 꽃을 보면서 그냥 예쁘다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지, 이게 벌과 나비를 또 불러일으키고 어떤 애는 향기로 어떤 애는 색과 모양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한다는 게 꽃을 볼 때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음악 한 곡 듣고 그 다음에 또 이야기 나눠볼까요? 서영은 짱미. 당신에게선 꽃내음이 나네요. 잠자는 나를 깨우고 가네요.
근데 반려식물 어떤 감으로는 좀 알겠는데 정확히 반려식물이 어떤 뜻인가요? 반려라는 말은 그 짝 반자의 짝 여자로 그 짝이 되는 그 동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반려식물은 나와 짝이 되는 식물인 거죠. 반려동물처럼요. 우리도 그 학창 시절에 그 짝꿍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나이 때까지 계속 잘 지내는 그런 베프가 있다면 잘 사귀다가도 뭐 헤어지는 친구도 있고 듬성듬성 만나는 친구도 있고 뭐 사업적으로 만나는 친구도 있고 그러잖아요. 반려식물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십 년을 함께 자라온 식물도 있고 잘 지내다가 죽어서 무지개 다리 건너가는 식물도 있고 나쁜 사기꾼, 그게 뭐 해충 같은 거 말하죠. 네. 만나서 고생하는 식물, 그러다가 치료받고 살아 돌아오거나 아니면 그대로 떠나가 버리는 식물, 뭐 듬성듬성 쳐다보는데도 잘 지내는 식물, 다양하죠. 사람하고 정말 똑같은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은 저희 집에 반려식물을 좀 드리면 좋겠다. 이런 좋죠. 생각이 좀 들었는데 꽃시장에 이렇게 가기 전에 준비해야 될 거, 뭐 생각해봐야 될 거 이런 게 있을까요? 아마도 그 세종대왕님이나 신사임당님을 모시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세종대왕님 이렇게 초록색 종이 네, 배추잎, 단풍잎. 아 그런가요? 네. 꽃시장 가기 전에 물론 이렇게 집 베란다에서 식물을 키우고 계신다면 우리 집 방향과 환경이 어떤 상태인지 잘 알고 계실 테지만 막연하게 이제 식물을 키워보고 싶거나 처음 식물을 들여보시는 거라면 식물을 놓을 위치나 환경을 한번 좀 생각해보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생각 못했는데 저 말고도 이렇게 보통 화분을 사러 갈 때 이걸 어디쯤에 놔야지 뭐 그 생각보다는 보통 뭐 이게 어디에 좋냐, 뭐 공기 정화에 좋냐, 뭐 열매를 잘 맺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할 것 같은데 이 식물의 위치나 방향이 중요한가요? 그럼요. 사람도 태음인, 태양인 다르듯이 네네, 네. 식물도 햇볕을 많이 좋아하는 식물도 있고 그다음에 적당한 햇빛량을 필요로 하는 식물도 있고 그냥 뭐 햇빛은 뭐 별로 없어도 돼 하는 식물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식물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집이 남향이다. 만약에 남향이다. 그러면 어느 식물을 들여놔도 잘 자라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계절적 요인으로서 여름 같은 경우는 햇볕이 잘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뭐 다육이나 허브 같은 경우도 다른 계절은 잘 자라지만 여름에 베란다에서 자라기는 힘들죠. 웃자라게 되지요. 빛을 많이 필요로 네. 하는 그 야생화도 조금 힘들겠죠. 그리고 동양 같은 경우는 빛의 세기가 좀 약한 방향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잎이 큰 관엽식물, 뭐 고사리, 야자나무, 그런 뭐 콤팩타, 드라세나 같이 그런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어요. 남서양이나 서양은 뭐 관엽식물일 경우에 한여름에 차광이 좀 필요해요. 햇볕을 많이 받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럼요. 가릴 땐 좀 가려주기도 하고. 왜냐하면 여름 햇볕은 너무 따갑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오후에 오후 넘어가서 서양 햇볕은 식물에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좀 차광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북향 같은 경우는 햇빛이 적어도 그 잘 자라는 스킨답서스나 뭐 스파트필름 등과 같은 식물이 좀 키우기 쉽겠죠. 근데 요즘에는 그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집 안에서도 그 부족한 햇빛을 대신해서 식물 등을 이용해서 뭐 확장형 베란다를 가지신 분들도 식물 등을 이용해서 식물을 많이 키우시기도 하시죠. 어쨌거나 우리 집 환경을 먼저 보고 얘를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키울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본 다음에 얘가 햇볕을 많이 받는 걸 좋아하는지 뭐 적게 받는 걸 좋아하는지 이런 걸 고려해서 이제 어떤 종류 중에 살겠다 이거는 생각을 하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확장형 베란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세종에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확장형 베란다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관엽식물로 많이 추천받으실 거예요. 그러나 이제 확장형이 아닌 남향이나 남동향 베란다 있는 그런
곳이라면 네. 그 다양한 목본 식물도 많이 키우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뭐 외철쭉, 외사스기라고 하죠. 외철쭉이나 뭐 동백나무라든지 뭐 희어리, 부겐벨리아, 뭐 바나나 우유 향이 나는 함수화 같은 경우도 제가 키우고 있고요. 우리 그 금귤 아시죠? 우리 네네. 낑깡이라고 불렀던 네네. 금귤이나 레드향도 제가 키우고 있답니다. 집에서 키우세요? 네. 열매도 혹시 열리나요? 그럼요. 맛있어요. 아주 잘 열려요. 진짜 대단하시네요. 저는 이런 건 다 사서 먹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왜 블루베리도 이렇게 키우면서 블루베리도 키우세요? 베란다에서 네, 이게 가능한가요? 근데 이제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그 블루베리 전용 토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는 그 부자재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야, 그 돈이면 사 먹겠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죠. 근데 아까 반려식물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먹기도 하지만 키우면서 그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얘가 열매가 처음 열리고 색깔이 변하고 이렇게 따서 먹었을 때 그 온 과정을 다 같이 한 거잖아요. 되게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키우기 어렵진 않나요? 물론 베란다에서 키우기 쉬운 그런 게 과실수 종류도 있지만 이제 그게 안 되는 과실수도 엄청 많죠. 근데 대부분 과실수는 이제 흙의 힘을 받아서 키우는 게 제일 맛있고 잘 되겠죠. 가령 이제 그 소나무류나 측백나무류, 그다음에 벚나무류와 같이 햇볕을 많이 필요로 하는 나무를 양수라고 하는데요. 그런 나무들과 그런 야생화들은 아무리 남양이라도 해도 베란다나 실내에서 키우는 게 좀 힘들겠죠. 그렇죠. 소나무를 베란다에서 키운다 이런 얘기는 못 들어온 것 같아요. 잎 다 떨어져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집 일조량을 확인한 다음에 이제 꽃시장에 이제 갔다고 생각하면서 한번 골라볼까요? 그러면 우리 집 일조량과 환경도 알고 어느 장소에 놓을지 정했으면 그 꽃시장 가서 고를 때 이제 화분을 보면 좀 그런 거 고민될 때 있거든요. 꽃이 이렇게 막 풍성하게 막 활짝 핀 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피기 직전에 이렇게 봉우리 진 거 나는 집에 가서 얘가 활짝 핀 걸 볼 거야. 뭐 이런 친구들도 주변에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떤 걸 보고 고르면 좋을지.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이제 꽃시장 가셔서 식물을 고르실 때, 이제 물론 크고 풍성하고 이렇게 외목대인 것들을 이렇게 많이 찾으세요, 사실은. 근데 수영이야, 뭐, 청취자분들이 가셔서 이제 마음에 드는 걸 고르시면 되는데, 풍성한 고사리 같은 경우는 안쪽을 한번 들여다보셔야 돼요. 속에도 봐야 되나요? 속을 보면은 이제 물러 있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살펴보실 때 겉모습뿐만 아니라 속도 한번 들여다보셔야 돼요. 많은 여성들이 사랑하는 그 율마도 이렇게 풍성하게 되어 있는데 속을 봤더니 다 물러서 있더라 하는 경우도 있었답니다. 제가 율마를 한 두세 번 여기를 보냈던 것 같은데 잘 키워보겠다고 사장님한테 꼭 말씀을 드려요. 제가 식물을 잘 모르니까 좀 이렇게 잘 키울 만한 애로 추천해서 골라주세요. 이러면은 되게 풍성하고 되게 예쁜데 집에 가져가서 얼마 안 있으면 잎이 이렇게 줄기인가요? 그 갈색으로 변하면서 점점 말라가더라고요. 율마 같은 경우는 햇볕도 햇볕이지만 통풍이 안 되면 갑니다. 그래서 물도 좋아하고 통풍도 잘 시켜줘야 하고 햇볕은 뭐 강한 햇볕이 아니어도 얘는 잘 자라니까. 네. 근데 그 관리를 율마도 해주셔야 이렇게 잎이 돼요. 풍성해도 안에 이렇게 한번 잘 보고 확인을 해야 된다는 네, 거죠. 큰 율마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데 왜 작은 율마 이렇게 풍성하게 네, 되어 네.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경우는 한번 속을 보셔야 하고 그 율마 같은 경우는 가정에서 키우실 때 수영을 잡으실 때 외목대로 핫도그 아시죠? 핫도그 만들거나 아니면은 그 닭꼬치처럼 이렇게 동글동글 이렇게 있는 거 아니면 추팝추스 모양을 이렇게 만들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혹시 선생님 주변 분들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 주변에는 그러니까 율마가 사실 키우기 쉬운 화분이라고 추천을 받아서 샀는데
은근히 까다롭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주변에는 성공한 사람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이렇게 아. 모양을 낼 정도면 아, 진짜 다 전문가들만 주변에 계신 거 아닌가요? 저는 그냥 물 휙 뿌리고 어, 네, 그렇습니다. 또 확인해야 될 게 혹시 더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화분을 들어서 이렇게 네. 밑바닥을 한번 보셔야 돼요. 아, 밑바닥은 잘 안 보고 사는 것 네, 같은데. 밑바닥은 네네. 잘 안 보세요. 대부분 그냥 화분만 이렇게 탁 들고 오시는데 그 밑바닥을 보지 않고 만약에 가져오시면 한 열에 하나 둘 정도는 민달팽이가 같이 이제 집으로 모셔오는 경우가 생긴답니다. 초대도 안 했는데. 네, 따라오고. 맞아요, 네. 맞아요. 달팽이가 한번 생기면 또 처치하기 힘들잖아요, 사실은. 네. 그 민달팽이가 이렇게 지나가면 건조한 곳에 이렇게 그 네네. 거미줄 같은 색깔의 그 희뿌연한 그런 점액이 이렇게 붙어 있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그래서 밤에 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낮에는 그런 화분 밑에 숨어 있다가 이제 농장에서 출하하면서 화분에 딸려오다가 우리 집으로 초대하지 않았는데 같이 오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가정으로 화분을 들여오실 때는 이렇게 화분 밑바닥을 한 번쯤 확인하시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진짜 생각 못 했는데 저 민달팽이 진짜 좀 무서워하거든요. 사실 껍데기가 없으니까 맞아요. 잡을 더 데도 이렇게 없어요. 저게 더 징그럽게 느껴지잖아요. 사실은. 네. 네, 그리고 화분 밑바닥을 본다고 해도 이제 물론 안 보이는 경우도 발생은 해요. 사실은 숨어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한번 들춰보시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이런 정보 진짜 살아오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꿀팁이네요. 네, 모르세요, 많이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꽃집에서는 말 안 해주죠. 네, 우리 음악 한 곡 듣고 그다음에 또 이야기 나눠볼까요? 추천해 주시고 싶은 음악 있으세요? 음악이요? 네. 우리 정수라의 환희 하나 들어볼까요? 와, 이거 시작 있잖아요, 그거. 네, 빠밤 빰빠바밤. 정수라가 부릅니다. 환희. 어느 날 그대 내 곁으로 다가와 이 마음 설레이게 했어요. 어느 날 사랑은 우리 두 가슴에 머물러 끝없이 속삭이고 있어요. 그대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는 이 순간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여요. 이젠 나의 기쁨이 되어 주어 이젠 나의 슬픔이 되어 주어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여요. 이제 나의 기쁨이 되어 주어, 이제 나의 슬픔이 되어 주어. 우리 서로 아픔을 같이 하며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 이제 그대 기쁨을 말해 주어, 이제 그대 슬픔을 말해 주어. 우리 서로 아픔을 같이 할 때 행복할 수 있어요. 이제 나의 기쁨이 되어 주어, 이제 나의 슬픔이 되어 주어. 우리 서로 아픔을 같이 하며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 이제 그대 기쁨을 말해 주어, 이제 그대 슬픔을 말해 주어. 우리 서로 아픔을 같이 할 때 행복할 수 있어요. 이제 나의 기쁨이 되어 주어, 이제 나의 슬픔이 되어 주어. 우리 서로 아픔을 같이 하며 다시 태어. 네, 여러분은 FM 98.9MHz 세종 FM 마끼아또 김연아 선생님과 함께하는 반려식물로 향기 한 잔 듣고 계십니다. 네. 우리 집 방향이 어딘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화분 밑에 보는 꿀팁까지 알려주셨는데 자, 그럼 이제 제가 식물을 골랐어요. 뭘 골랐다고 할까요? 율마. 아하. 다시 한번 도전해요. 너무 미안해. 한 세네 그릇 된 것 같아요. 좀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율마 그 향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만질 때 그 보드라운 느낌과 그 향이 너무 좋아서 네. 율마를 그쵸? 만약에 키운다고 이렇게 딱 결정을 했다면 이제 골랐잖아요, 식물을. 네. 그럼 이제 화분은 보통은 이렇게 율마 같은 경우에 플라스틱 화분에 주는 대로 와서 이렇게 하는데 옮겨 심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그럼 화분은 이제 고를 때 사실 좀 고민이 되더라고. 이거를 플라스틱 화분이 얘한테 좋을까? 뭐 이렇게 도자기 화분을 하자니 너무 무겁고 난 화분은 또 길쭉하잖아요. 그래서 그 화분이 그 식물의 특성에 따라서 좀 이렇게 생긴 것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이게 화분도 좀 뭐 영향이 있나요? 화분을 고르는데 뭐 무슨 알아야 할 게 있냐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그 청취자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화분에 심겨져 있는 그림을 그려보라 하면 99%가 보통 이렇게 사다리꼴 모양의 화분을 그려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 위쪽이 넓고 아래쪽으로 그 좁아지는 그런 사다리꼴 모양이요. 그래서 네, 맞아요. 그거는 우리가 식물을 키우는데 정말 적합한 그런 화분의 모양인 거예요. 물 빠짐도 좋고 그 화분 분갈이 할 때도 용이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맞아요. 우리가 가서 화분을 고른다 하면은 이제 식물하고 이제 어울린다라고 생각되는 그냥 그런 디자인의 화분을 고르게 돼요, 네, 사실은. 그런데 그 항아리 모양 같은 이렇게 생김새가 있는 그런 화분은 이뻐요, 사실은. 저도 많이 좋아하는데 근데 나중에 분갈이 하실 때 뿌리가 많이 다치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항아리 화분이 너무 예뻐서 아니면 식물과 어울려서 사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뿌리가 잘 이렇게 뻗지 않고 가늘게 자라는 식물로 고르면 되실 것 같아요. 네. 뭐 가령 이렇게 군자란이나 문주란과 같은 식물을 항아리 모양에 심으신다면 분갈이 하실 때 이제 화분을 깨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화분을 깨야 돼요. 네. 뿌리가 그러니까 자리 강하게 잡으니까. 발달을 해서 얘가 그 분갈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한 3년을 그 한 화분에 있었는데 도저히 화분 분갈이가 안 돼서 그냥 화분을 미련 없이 깨야만 아이고, 했었었죠. 네. 네. 그리고 이제 화분 밑바닥이 이렇게 물 빠짐과 동시에 통풍이 잘 될 수 있도록 이제 화분 그 밑 구멍이 물 빠진 구멍이 크고 가장자리에 홈이 파이거나 발이 있는 화분이면 더욱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렇게 기초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화분집에 가면 그냥 예쁜 디자인에 홀리게 되니까 마음 단디 잡고 가셔야 할 것 같죠? 보통은 그냥 그 꽃집에서 심어 놓은 상태로 그냥 가지고 와서 놓는 것 같아요. 꽃집에서 만약에 심겨져 있는 화분을 그냥 가져오신다면 분갈이를 다시 하셔야 하는 다시 상황이 해야 돼요? 네, 발생하기도 아. 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식물 이렇게 보통 특히 이제 개업 화분을 말씀드리자면 개업 화분은 보통 크기가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게도 많이 나가게 되니까 그 아랫부분에 스티로폼을 이렇게 조각을 내서 이렇게 화분 밑에 부분에 많이 이렇게 담고 그 위에 식물을 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저 진짜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 화분 파는 그 꽃집에서 사와서 그대로 이제 잘 키우고 있었는데 얘가 이제 마르고 이래서 좀 이렇게 갈아줘야 될 상황이었거든요. 이렇게 뺐는데 길쭉한 화분이었거든요. 근데 밑에 한 3분의 1 정도가 스티로폼을 이렇게 넣어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개업 화분들이 생명이 되게 많이 짧아요, 사실은. 근데 왜 밑에 스티로폼을 넣는 거예요? 화분이 무거우니까. 무거운 것도 있고, 물론 이제 그 바닥면에 조금만 깔아주신다면 이제 통풍을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면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 한 3분의 1 이상, 네, 뭐 네. 2분의 1 많이 정도 있었어요. 되는 네. 경우가 네. 다반사라서 네. 만약에 이제 개업으로 식물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이제 그 식물을 잘 키우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분갈이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요. 제가 네. 지금 웃는 이유가 그 저희 집에 이제 화분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화분은 되게 가벼워가지고 이렇게 물 줄 때 보통 그 밖에 베란다가 따로 없는 경우 이렇게 확장형 베란다 같은 경우는 화장실에 이제 가져가서 한 번에 많이 쑥 주기도 하잖아요. 옮길 때 너무 좋은 거예요. 다른 화분 가벼워서. 힘들어가지고 막 낑낑대는데 근데 좋은 게 아니었군요. 네. 그러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잘하지요. 맨 위에 그래도 이렇게 새흙으로 이렇게 살짝 가렸으니까 어느 정도는 잘하는데 이제 뿌리가 잘 뻗어 나가다가 뭐 간혹 스티로폼 사이를 뚫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잘하다가 이제 많이 죽는 경우가 발생을 하죠. 그 화분의 재료 있잖아요. 그것도 좀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그럼요. 그 토분 같은 경우는 이제 흙으로 빚은 후에 그 초벌 구이만 한 거라서 통기성이 좋고 이렇게 흙이 빨리 마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토분이 식물에 좋다는 건 많이들 아셔요. 근데 이제 토분은 백화현상이라고 해서 화분 겉면에 이렇게 허옇게 이제 얼룩이 생겨요. 그것은 이제 흙이나 물 속의 그 염류 성분에 의해 생기는데 사람마다 이제 그것이 그래 이건 토분의 자연스러움이야 하고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뭐 좀 지저분해서 싫다 하시는 분도 많으시더라고요. 그건 뭐 어디까지나 본인 선택이니까 선택하시면 되실 것 같고 도자기 화분들은 그 토분에서 그 얼룩이 싫으신 분들은 이제 도자기 화분을 많이 선택하시기도 하고요. 이제 뭐 항아리 화분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선택하시는 분인데 그 토분보다 이제 물마름이 이제 덜해요. 왜냐하면 유약을 발랐으니까. 그래서 물마름이 덜하고 화분으로서 일반화가 많이 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쉽게 구할 수 있어서 이렇게 쓰시기에 부담이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이제 가볍고 금액이 저렴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저렴하지는 않아요. 플라스틱도. 그래서 요즘은 뭐 신소재로 그 강화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화분이 그 잘 깨지지 않고 가벼워서 큰 화분으로 그 사용하기에 괜찮은 듯 하거든요. 저도 집에 여인초가 있는데 그런 대형 식물은 플라스틱으로 이제 교체하고 있답니다. 이제는 이제 큰 화분을 들기에 이제 손목이 아파서 저는 뭔가 의미가 있나 보다. 그리고 정말 집중해서 듣고 있었는데. 아니 손목이 플라스틱은 아프죠. 손목이 아프니까 이제 가벼워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네. 점점 이제 큰 화분들은 이제 플라스틱으로 바꾸고 있는데 가격이 생각만큼 맞아요. 저렴하지가 않아요. 근데 요즘 플라스틱 화분들은 정말 딱 봐도 플라스틱이다 이런 느낌이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저도 많이 속았어요. 근데 그 왜 이태리 토분집이라고 해서 이제 많이 판매하는 그 토분 가게를 갔었는데 화분이 정말 커요. 제가 목욕통으로 써도 될 만큼 큰 사이즈의 그 화분을 봤는데 네. 보니까 토분인 줄 알았더니 이게 플라스틱이더라고요. 근데 금액이 와, 막 정말 네. 몇십만 원 가는 호가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선생님 이제 화분도 골랐고 가지고 와서 뭐 분갈이도 하려면 이렇게 했어요. 이제 다 끝나고 이제 키우잖아요. 네. 그 사올 때는 되게 막 좋고 자 이번엔 내가 널 꼭 우리 평생 가자 뭐 이런 마음으로 데리고 오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물 주는 거? 혹시 그 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 반려식물 키우는데 물주기 3년, 분갈이 3년, 가지치기 3년. 아니 보통 옛말에 시집 가면 뭐 귀머거리 3년 뭐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식물도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뭐 며느리 9년 방식이라고 해야 하나? 네, 그것처럼 그 경험이 물주기 3년, 그 분갈이 3년, 가지치기 3년이라는 것을 그 세월을 경험하면서 기본적으로 식물에 관해서 이제 고수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가 물주기 3년, 그다음에 분갈이 3년, 그리고 가지치기 3년인 거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물주기부터 좀 배워볼까요? 그 우리가 그 화분이 물을 언제쯤 줘야 하는지 우리 그 꽃을 살 때 꽃집에서 이제 물어보시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뭐 며칠에 한 번 줘라 막 맞아요. 그렇게 일주일에 하시는데 뭐 한 번 예. 주면 돼요. 이렇게. 네네. 그거보다는 더 정확하게 그 흙이 마른 정도를 확인하고 물을 주시면 되는데 그 흙이 마른 정도를 이렇게 모르겠다. 겉흙이 마르면 흠뻑 주라고 하는데 모르겠다 싶으면 그 나무 젓가락을 식물 옆에 이렇게 꽂아서 물 주는 시기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그게 뽑아서 보시면 뽑아서 물기가 없으면 그때 주면 되는 건가요? 이제 깊숙한 곳은 이제 물기가 아무래도 있겠죠. 그쵸. 근데 그 살짝. 겉에 쪽으로 네. 어머, 이거 좋은 방법이네요. 저는 네. 그냥 대충 위에 보고 말랐다 싶으면 먼지 날리나? 이런 흠뻑 줬던 것 같은데 나뭇가지 괜찮습니다. 네, 나무 젓가락을 꽂아서 한번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계절이나 장소 등 키우는 환경을 좀 고려하셔야 돼요. 여름에는 이제 물이 빨리 마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주 주게 되고, 그다음 겨울에는 더디 마르니까 물 주기는 좀 주기가 길어지겠죠. 그래서 여름에는 특히 이제 한낮에 물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뜨거워서 그쵸, 잎이 그쵸, 타죠. 그쵸. 잎이 타죠. 네. 그러면 한겨울에는 겨울에는 잎이 얼 것 같은데요? 네, 겨울에는 이제 아무래도 춥잖아요. 네네. 여름엔 너무 덥고 추우니까 이제 겨울에는 반대로 이제 낮에 주셔야겠죠.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갔을 때. 그리고 여름은 특히 조심하셔야 할 게 뭐가 있냐면요. 여름에 이제 그 물을 주실 때 그 물 호스 안에 뜨거운 물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이제 데펴져서. 네, 데워져서 호스 안에 물이 뜨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주실 때 그 뜨거운 물 어느 정도 일정량의 뜨거운 물을 이렇게 빼고 나서 확인하신 후에 물을 주셔야 돼요. 네. 뜨거운 물을 주면 또 안 되는군요. 데쳐지죠. 식물이 데쳐지죠. 이제 나물 해 드셔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물을 줄 때는 흠뻑 줘야 한다는 말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 그래야 이제 화분 깊숙한 곳에 뿌리가 물을 흡수할 테니까. 그리고 네 번째 물은 약하게 골고루 주셔야 돼요. 한 번에 콸콸콸 이렇게 주지 않고요. 흙이 패이죠. 맞아요. 아무래도 네. 화분에 흙이 다 튀어나오고 돌 튀어나가고 어지러워지죠. 네. 맞아요. 그리고 식물에도 튀어서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네네. 약하게 네. 골고루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잎까지 샤워를 시켜 주셔야겠죠. 뭐 매번은 아니어도 가끔씩. 왜냐하면 잎에는 기공도 있고 호흡 작용을 해야 하고 광합성 작용도 해야 하는데 먼지가 끼어 있으면은 아무래도 잎에서 해야 하는 그런 작용들이 가능하지 않겠죠. 그래서 다른 해충이나 벌레들이 이렇게 생기려고 할 때 물로 씻어주는 것도 그 농약을 나중에 사용해서 이렇게 퇴치하는 것보다 미리 예방 차원에서 한번 씻어준다고 통풍시켜준다고 생각하시고 그 목욕을 시켜주시면 돼요. 우리 사람처럼.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네. 그 난 키우는 그 회장님들이
이렇게 가끔 이렇게 창가에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닦아주시잖아요. 네, 그 요즘 그 몬스테라도 그 어떤 광고에서 우리 김희선 네. 배우가 열심히 닦고 네, 있던데, 네, 광나던데요. 근데 얘는 그냥 물 약하게 물로 주는 것만으로도 먼지가 씻겨 내려가서 도움이 된다는 네, 거죠. 그렇게 닦아주면 좋기도 하죠. 네, 네, 네. 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물을 주실 때는 이제 덥거나 추울 때 피하는 걸로 6번째, 그 다음에 7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통풍을 시켜주셔야 돼요. 물을 주시고 나서 그냥 문이 통풍이 안 되거나 환기가 안 되면 아무래도 습도가 있고, 그러겠네요. 네. 습도가 높으면 어떤 식물도 이제 물음병으로 가니까 식물 생장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도 하겠죠. 그래서 충분히 환기와 통풍을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네. 8번째로 가끔 빗물을 맞히면 식물에게 이제 보약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빗물에는 이제 질소 성분이 많아서 식물이 성장하기에 좋은 비료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 아는 분은 비가 오면 빗물을 받아서 화분에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빗물부터 받아야겠네요. 9번째로, 네, 수경식물은 이제 뿌리 청결과 수위 조절이 생명인데, 수경으로 이제 식물을 키우고 계신다면, 이제 물을 수시로 갈아주셔야 돼요. 물이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되죠? 썩죠. 네. 맞아요. 그렇답니다. 이걸 3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똑똑하시면 한 6개월, 3개월 안에. 네. 그러니까 아무튼 물 주기가 조금 훈련이 돼야 된다는데, 저 고수가 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매달 한 번씩 만날 거잖아요. 네. 또 어떤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게 될까요? 어떤 이야기로 우리 청취자분들과 함께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사실은 강의를 하다 보면 그 식물을 키우면서 배워야 할 지식도 좋지만 그 식물이 품고 있는 역사나 구전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식물과 함께하는 심리 이야기, 추억 등 다양한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식물과 관련된 진짜 다양한 이야기들. 네, 들을 수 있는 거죠?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수목원이나 식물원에서 키우며 다양한 그런 이렇게 식물이 품고 있는 이야기들을 들으시면 더 재미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진짜 너무 재밌어서 시간 간 줄 몰랐는데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어떡하죠? 다음에 또 만나면 되죠?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세요? 청취자분들께서 저와 함께 하실 때 이제 식물 키우면서의 에피소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추억, 그 다음에 듣고 싶은 이야기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들려드리도록 저도 많이 노력하고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저희가 음악 선물해드리고 싶은데 듣고 싶은 음악 있으세요? 네, 저는 G.O.D의 촛불 하나를 여러분들과 듣고 싶은데요. 지치고 힘들 때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틀렸네요.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이런 거죠. 맞아요, 저도 맞아요. 너무 좋아하는 노래인데. 저는 이 부분 너무 사랑스러워서 네.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오늘 베란다 식물연구소 김연아 선생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우리는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G.O.D의 촛불 하나. 세상엔 우리들보다 가지지 못한 어려운 친구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을 그 친구들을 위해 이 노래를 부릅니다. 힘내라 얘들아.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기만 한지 누가 인생이 아름답다고 말한 건지 태어났을 때부터 삶이 내게 준 건 끝없이 이겨내야 했던 고난들 뿐인 걸 그럴 때마다 나는 거울 속에 나에게 물어봤지 뭘 잘못했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게만 이래 달라질 것 같지 않나 내일 또 모레 하지만 그러면 안돼 주저앉으면 안돼 세상이 주는 대로 그저 주어진 대로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이 주는 대로 그저 받기만 하면 모든 것은 그대로
또 싸울 텐가 포기할 텐가 주어진 운명에 굴복하고 말 텐가 세상 앞에 고개 숙이지 마라 기죽지 마라 그리고 우릴 봐라 쉬고 힘들 땐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너무 어두워 길이 보이지 않아 내게 있는 건 성냥 하나와 촛불 하나 이 작은 촛불 하나 가지고 뭐 하나 촛불 하나 낀단 거 둠이 다른 하나 저 멀리 보이는 화려한 불빛 어둠 속에서 발버둥치는 나이 몸짓 불빛이 향해서 저 빛이 향해서 날고 싶어도 날 수 없는 나의 끝이 하지만 그렇지 않나 작은 촛불 하나 켜보면 달라지는 게 너무나도 많아 아무것도 없다고 믿었던 내 주위에 또 다른 초 하나가 놓여져 있었기에 불을 밝히는 촛불이 두 개가 되고 그 불빛으로 다른 초를 또 찾고 세 개가 되고 내가 되고 어둠은 사라져가고 쉬고 힘들 땐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기억하니 아낌없이 마침내 우리는 해냈어 그건 바로 나의 어른적 얘기였어 사실이었어 참 힘들었어 하지만 거기서 난 포기하지 않았어 꿈을 잃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고 계속 노력하다 보니 결국 여기까지 왔고 이제 너들에게 말을 해주고 싶어 너도 할 수 있어 내게 기대 언제나 서 있을게 네 생각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있을게 나의 손 잡아줄게 언제나 네 곁에 있을게 오늘 반려식물로 향기 한 잔 재밌으셨나요? 좀 도움도 되셨고요. 저는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집에 있는 식물들을 볼 때 좀 예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흥미진진해서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요.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되었네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마끼아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의 방송통신 발전 기금으로 제작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 가득한 하루 되세요. 안녕!